금요일 저녁, 과장실, 문이 잠겼습니다. 과장님이 제 앞에 섰어요. 말없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셨어요. 등을 보이셨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치마 속으로 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소리. 바닥에 떨어졌어요. 과장님이 허리를 숙여 집으셨습니다. 돌아서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바닥을 펼치게 하셨어요. 올려놓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거 이사 온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소파로 걸어가셨습니다. 앉으셨어요. 다리를 꼬셨습니다. 치마 자락이 당겨 올라갔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를 보셨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손에 든 레이스, 왼손에 결혼 반지, 5년째 끼고 있는 반지. 숨이 막혔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말없이, 차갑게,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33, 평범한 사원, 결혼 5년 차. 그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이 모든 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가 없었어요. 33, 사원 5년 차. 양복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응, 작게 대답했어요. 어제 친구 만났는데 남편 또 승진했대. 아내가 말했습니다. 벌써 대리래. 오빠는 아직도 사원이잖아. 토스트를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회사 동기들 다 진급했다며? 왜 오빠만 그래? 목구멍으로 토스트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 연봉이 6천인데 오빠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더 버는 게 창피하다니까. 5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토스트를 억지로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 친구들 만나. 혼자 먹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왜 결혼했을까?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8년 된 중고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새 차를 샀죠. 대기업 사무직이라 월급이 많았어요. 저보다 100만 원은 더 받았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어요. 50분쯤 걸렸습니다. 회사는 중견 광고 대행사였어요. 직원 200명 규모. 저는 마케팅팀 소속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 왔어? 동료가 인사했어요. 네, 인사를 나누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제출한 기획안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어요. 팀장님 메일이었습니다. 이준호 사원, 기획안 재검토 바랍니다. 현재 안으로는 진행 어려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3번째였어요. 이번 달에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왜 항상 실패하는 걸까?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니,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원, 잠깐. 팀장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획 안 봤어. 솔직히 실망이야.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만 세 번째잖아. 뭐가 문제야? 죄송하다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팀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좀 더 분발해. 이러다간 평가 안 좋아질 거야.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팀장실을 나왔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과장이었어요. 2달 전 본사에서 발령 온 분이었습니다. 42이라고 들었어요. 이혼한 지 4년 됐다고. 긴 생머리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어요. 업무 지시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멈추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가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어요. 기획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요즘 표정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동료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힘내. 누구나 힘들 때 있어.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4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무언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수진 과장이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캔커피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놀라 불렀어요.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받습니다. 왜 주신 걸까?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장님이 제 상황을 아신 걸까? 팀장님한테 혼난 걸 보신 걸까? 아무 말 없이 커피만 건네신 과장님.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준 게. 커피를 다 마셨어요. 캔을 내려다봤습니다. 빈 캔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는 남아서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었어요.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았습니다. 과장님도 남아 계셨어요. 과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9시가 되어 기획안을 마무리했어요. 저장을 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과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퇴근 인사인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하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기다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은 앞만 보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여전히 앞만 보셨어요. 저도 앞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나가셨어요. 저도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멈춰 서셨어요. 뒤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힘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돌아서서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림한 실루엣이 멀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과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캔커피를 건네시던 모습, 힘내세요 라고 하시던 목소리.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했죠.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팀장님의 질책, 실패한 기획안. 하지만 마지막에 과장님이 떠올랐어요. 캔커피와 힘내세요라는 말. 그것만으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수진 과장이 오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아내의 비교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실수가 잦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이었어요. 가끔 제 책상에 캔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처음엔 누가 놓은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과장님이 놓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전에 이미 돌아서 가시는 뒷모습이었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과장님은 항상 바쁘셨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원, 부산 출장 가야 해. 갑자기 잡힌 미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거래처와 미팅이 있다고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과장도 같이 가. 둘이서 다녀와. 한수진 과장님도요? 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장님과 단둘이 출장이라니. 다음 날 아침 9시 회사 앞에서 만났어요. 과장님은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계셨어요. 출발하죠. 과장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차량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 과장님과 제가 앉았습니다. 부산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과장님은 노트북을 꺼내셨어요. 화면을 보시며 자료를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과장님이 노트북을 덮으셨습니다. 고개를 뒤로 기대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과장님을 슬쩍 봤습니다. 긴 속눈썹, 가지런한 코선, 얇은 입술, 목선이 드러나 있었어요.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과장님은 표정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과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침묵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거래처 사무실로 갔어요.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과장님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보조했어요. 과장님은 역시 대단하셨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끝났어요. 오늘은 부산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방과 제 방이 각각 배정됐어요. 짐 풀고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먹어야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블레이저를 벗고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만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완전히 풀어내리셨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주문했어요. 과장님은 와인을 시키셨습니다. 한잔 하세요. 글라스를 건네셨어요.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침묵이 흘렀어요. 과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원. 과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네, 과장님. 결혼했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5년 됐다고 답했어요. 과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인만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식사가 끝났습니다. 로비바에서 한 잔 더 할래요?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좋다고 답했어요. 호텔 바로 갔습니다. 바 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과장님이 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바텐더가 따라줬어요. 과장님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말없이 계속 마셨어요. 세 잔째였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사원. 네. 제 방에서 2차 할래요?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네. 미니바에 와인 있어요. 과장님이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과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싫으면 됐어요. 아니라고 가겠다고 황급히 답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발을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과장님 방은 10층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어요. 과장님은 앞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과장님을 슬쩍 봤어요.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 너머로 어깨 라인이 보였어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과장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과장님 방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이 룸카드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스위트룸이었어요. 넓은 거실과 침실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장님이 미니바로 가셨어요. 와인병을 꺼내셨습니다. 글라스 2개에 따르셨어요.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과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하고 차가운 향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와인을 마셨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과장님이 블레이저를 벗으셨습니다. 의자에 걸으셨어요. 흰 블라우스만 남았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셨어요. 가는 팔이 드러났습니다. 과장님이 소파에 기대셨어요. 다리를 꼬셨습니다. 슬랙스가 당겨 올라가며 발목이 보였어요. 저는 와인 잔만 봤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과장님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블라우스 깃이 벌어졌습니다. 안쪽이 살짝 보였어요. 레이스였습니다. 제 숨이 가빠졌어요. 과장님이 다시 소파에 기댔습니다. 저를 봤어요. 왜 그래요?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과장님이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떨리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사원 손이요. 제 손을 봤어요. 와인 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과장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에 닿았어요. 와인 잔을 천천히 빼앗아 가셨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의 숨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넥타이를 만지셨어요. 천천히 매듭을 풀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빼내셨어요. 소파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셔츠 첫 단추에 손을 올리셨어요.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말하지 말라는 듯이. 그리고 셔츠 단추를 계속 풀으셨습니다. 셋, 넷. 셔츠가 벌어졌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전율이 흘렀어요. 과장님이 얼굴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입김이 느껴졌어요.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멈추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 가세요. 과장님이 몸을 떼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나요. 과장님이 문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셔츠 단추를 다시 채웠습니다. 넥타이를 집었어요. 잘 자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과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내려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과장님 생각만 났어요. 넥타이를 풀으시던 손길, 제 가슴을 만지시던 따뜻한 손, 입김이 닿을 듯 말 듯 했던 순간,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찬물을 틀었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났어요. 과장님은 다시 블레이저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으셨어요. 완벽하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발하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과장님은 노트북만 보셨어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어젯밤은 뭐였을까?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과장님을 볼 때마다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출장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과 저는 더 어색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업무 지시도 이메일로만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책상에 캔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과장님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뭐였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팀장님이 또 출장을 지시하셨어요. 이번엔 대구였습니다. 한 과장, 이사원, 내일 대구 다녀와. 과장님과 저 또 단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출장길에 올랐어요. 대구까지는 3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더 조용했어요. 과장님은 창밖만 보셨습니다. 저도 반대편 창밖만 봤어요. 대구에 도착해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조로웠어요.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자고 가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샤워를 했어요. 저녁 8시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이번에도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였어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했어요. 과장님은 또 와인을 시키셨습니다. 한잔 하세요. 글라스를 건네셨어요. 받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과장님은 와인만 마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어요. 2잔째를 마셨을 때였습니다. 로비바 갈래요?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좋다고 답했습니다. 호텔 바로 갔어요. 이번에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장님이 와인을 주문하셨어요.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말없이 그냥 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 올래요? 과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발을 나가셨어요.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도 일어났습니다. 과장님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또 단둘이었어요. 과장님은 앞만 보셨습니다. 저도 앞을 봤어요. 12층에 도착했습니다. 과장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과장님이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의자에 걸으셨어요. 회색 니트만 남았습니다. 몸에 딱 맞았어요. 가슴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사원. 네. 그날 밤 기억하죠?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기억한다고 답했어요. 과장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입술을 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안았어요. 가는 허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니트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소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입술을 떼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장님이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끌어안았어요. 키스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과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과장님도 거칠게 숨을 쉬셨습니다. 이사원. 과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침대로 가요. 과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과장님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천천히.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과장님의 니트도 벗겨졌어요.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침대에 눕히셨어요. 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목을, 쇄골을, 가슴을. 저는 과장님을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피부였습니다. 과장님의 브라 끈을 풀었어요. 천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과장님이 작게 신음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과장님에게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옷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파도가 밀려오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과장님의 손톱이 제 등을 긁었어요. 좋아요. 과장님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이사원, 이사원. 제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꼭 안았어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과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엉켰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이사원. 네. 나가야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방 가세요. 과장님이 제게서 몸을 떼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등을 보이셨어요. 과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나가세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침실을 나왔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과장님은 침실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등을 보이신 채 잘 자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보내시는 걸까? 왜 이러시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나왔지? 계속 있어야 했는데. 과장님을 안고 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장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생각만 났습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신음소리, 떨리던 목소리, 따뜻했던 체온, 전부 생생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났어요. 과장님은 다시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출발하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장님은 창밖만 보셨어요. 저도 반대편 창밖만 봤습니다. 어젯밤 일은 꺼낼 수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과장님과 함께였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더 느끼고 싶었어요. 과장님을 원했습니다. 대구 출장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과 저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계속 났어요.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장님의 신음소리, 떨리던 목소리, 따뜻했던 체온.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과장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7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과장실 문이 열렸어요.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이사원. 네, 과장님.
과장실로 오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과장실로 따라갔습니다. 과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잠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이 책상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과장님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천천히 뒤돌아서셨습니다. 등을 보이셨어요.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허리 뒤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셨습니다. 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소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장님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집으셨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손에 얇은 레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과장님이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과장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바닥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이사 온 거예요. 과장님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어요. 과장님이 소파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앉으셨어요. 다리를 꼬셨습니다. 치마 자락이 살짝 당겨 올라갔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얇은 레이스였어요. 과장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10분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왼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5년째 끼고 있는 반지. 이 반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손에 든 레이스를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과장님, 한수진 과장님, 42. 제 상사. 3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간절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과장님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갔어요. 과장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계셨어요. 과장님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저와 마주 섰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제 넥타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없이 넥타이가 풀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과장님의 손이 제 셔츠 단추로 향했습니다.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 둘, 셋.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습니다. 과장님이 치마 지퍼를 내리셨습니다. 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과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됐습니다. 옷들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우리는 소파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손톱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이 신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우리를 비췄어요.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과장님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이사원. 제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꼭 안았어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과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엉켰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또 빠르게. 이사원.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과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더 꼭 안았어요.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어요. 이사원. 과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과장님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소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품에 안겨 계셨어요. 거친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와는 5년 동안 의무적이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끝내고 싶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과장님이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물을 마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님 허리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과장님이 멈추셨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장님을 끌어당겼어요. 다시 제게로. 과장님의 등에 입술을 댔습니다.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과장님이 떨었어요.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를 마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입술을 댔습니다.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천천히, 더 깊게. 과장님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과장님의 신음이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깊은 바다로 가라앉듯 우리는 빠져들었습니다. 끝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저도 과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함께 절정에 도달했어요. 과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엉켰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과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지 않았어요. 신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과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간절했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저는 과장님을 봤어요. 과장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세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과장님이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신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과장님의 신음이었어요. 저는 과장님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고개를 뒤로 젖히셨어요.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불꽃이 타오르고 또 타오르듯 우리는 계속됐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끝났어요. 과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3번이나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 같았어요. 잠시 쉬는 듯 했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가슴을 더듬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길만. 저는 과장님을 봤어요. 과장님도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전부였어요. 더 하고 싶다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과장님의 신음소리가 작아졌어요.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과장님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파도처럼 우리는 함께 흘러갔어요. 끝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둘 다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한참 후 과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장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4번이나 했다는 걸.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걸.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충분했어요. 과장님이 제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안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어요. 과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잠드신 거였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완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행복했어요. 과장님과 저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4번이나 했는데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잠이 왔습니다. 과장님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았던 밤. 말이 필요 없었던 밤. 눈빛만으로 통했던 밤. 우리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확인했던 밤.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걸 느꼈던 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말이 없으셨어요. 업무 지시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회의 중에, 서류를 전달할 때, 과장님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3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야근을 했어요. 물론 진짜 야근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과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과장실 문이 열렸어요.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님이 다시 과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과장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소파로 향했습니다. 옷들이 벗겨졌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과장님의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숨소리, 신음, 거친 호흡.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났어요. 땀으로 젖은 채 안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과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옷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과장님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셨어요. 저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과장님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문을 나가셨어요. 저는 잠시 후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패턴이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육체만.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의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냈어요. 기획안도 계속 통과됐습니다.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석 달 후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대리가 되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호 씨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어요. 복도에서 과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축하해요, 이대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과장님이 지나가셨어요. 하지만 스칠 때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짧게. 저는 알았어요. 오늘도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느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도 밝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그냥 일이 잘 풀린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계속 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과장님, 그날 밤 또 과장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이 없었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여전히 적극적이었어요. 제 위로 올라와 움직이셨습니다. 신음소리가 커졌어요. 좋아요. 유일하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안았어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끝나고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어요. 또 만날 거라는 걸, 계속될 거라는 걸. 과장님이 일어나 옷을 입으셨어요. 저도 입었습니다. 과장님이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뒤돌아보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졌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과장님이 있었죠.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체만 나눴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과장님은 관계를 원했고 저도 원했으니까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만날 것이다. 말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서로를 느끼면서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선택했다. 이 관계를, 이 삶을, 그리고 과장님도 선택했죠.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걸.